지난달 뉴욕타임스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CNN의 베테랑 기자가 JFK 공항에서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다른 관광객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공항을 설계라도 한 듯한 움직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취재를 이어갈수록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공항, 명품 매장, 카페. 곳곳에서 같은 패턴이 발견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기자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제가 JFK 공항을 취재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현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CNN 기자 데이비드 윌슨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부터 입국장까지 어딘가 달랐죠. 공항 전체가 마치 잘 짜여진 무용 공연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새벽 시간대라 한산해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특별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윌슨 기자의 말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독특한 움직임이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입국장에서 우왕좌왕할 때 한국인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윌슨 기자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어요. JFK 공항의 베테랑 직원 마이크 존스는 30년 경력에도 이런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항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모르는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터미널 4에서 5로 이동할 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메인 통로를 이용하는데 한국 분들은 직원 전용 통로 옆에 덜 붐비는 길을 이용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들의 완벽한 준비성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이미 상세한 여행 계획이 저장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일행들과 위치를 공유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죠. 심지어 입국 심사대의 평균 대기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공항 CCTV 관제실에서 만난 보안 책임자 제임스 피터슨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니터로 지켜보다 보니 이분들의 움직임이 마치 최적화된 알고리즘 같더라고요. 동선 하나하나가 너무나 효율적이었죠. 심지어 공항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더 깊이 취재해보니 이런 효율성의 비결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출발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해요. 인천공항에서 JFK까지의 비행시간은 물론 시차까지 고려해 최적의 도착 시간을 선택하고 입국장에서 렌터카 픽업 장소까지의 동선도 미리 파악해둔다고 합니다. 한 한국인 여행객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공항 내 모든 편의시설의 위치가 저장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 터미널별 푸드코트의 메뉴까지 미리 조사해둔 상태였죠. 이런 철저한 준비성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하나의 문화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여행 스타일은 공항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대기시간 안내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동선 최적화를 위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것도 모두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이었다고 해요. 뉴욕타임스는 이 현상을 한국인들이 바꾸는 미국의 관광 문화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CNN도 후속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윌슨 기자는 이건 단순한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서비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평가했죠. 공항 관리팀은 이미 한국인 효율성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는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스마트한 여행 방식은 이제 뉴욕의 거리와 쇼핑몰, 관광지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JFK 국제공항의 관제실에서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인 효율성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는 공항 운영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관찰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공항 보안 책임자 마이클 브라운의 말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패턴이 있더군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공항 시스템을 미리 연구한 것처럼 움직이고 계셨어요. 실제로 CCTV 영상을 분석해보니 한국인 관광객들의 동선은 15분 단위로 완벽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평균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입국 절차를 한국인들은 1시간 반 만에 끝내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실시간 소통 방식이었어요. 입국장 슈퍼바이저 제시카 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한 분이 입국 심사를 받고 계실 때 다른 분들은 이미 수화물 창고 쪽으로 이동해 계셨죠. 한 한국인 관광객의 여행 일정표를 보니 그 비밀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8시 15분 비행기 도착, 8시 30분 입국장 도착, 8시 35분 자동 입국 심사대 이용, 8시 50분 수화물 수취, 9시 5분 환전소 들르기, 9시 20분 공항철도 탑승,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공항 직원 톰의 말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철저한 계획 덕분에 다른 여행객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공항 운영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선을 따라 디지털 안내판을 설치하고 혼잡한 구역을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도 공식화했죠.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이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항 운영 책임자 데이비드 밀러의 설명입니다. 특히 자동 입국 심사대 이용률이 크게 늘었죠. 한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효율적인 동선이 이제는 공항 전체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공항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목의 상점들도 하나둘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특히 공항 근처 카페들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업무 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근처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맨해튼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타임스퀘어 인근의 유명 카페들까지 한국인들의 독특한 여행 문화가 뉴욕의 풍경을 바꾸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블루보틀 타임스퀘어 지점의 매니저 에밀리가 회상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시는 관광객들이라니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블루보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조앤더 주스 등 뉴욕의 대표적인 카페들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노트북과 태블릿을 켜고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서연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걸 워케이션이라고 불러요. 한국과 미국의 시차를 활용하는 거죠. 오전에는 뉴욕 관광을 하고 한국이 일어나는 저녁 시간에 업무를 보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휴가도 더 길게 쓸 수 있고 업무도 놓치지 않아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들의 철저한 카페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는 기본이고 조명 밝기, 콘센트 위치, 심지어 의자의 편안함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해요. 실제로 한 한국인 관광객 그룹의 카페 리스트를 보니 이런 상세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한국 고객들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조앤더 주스의 바리스타 마이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테이블마다 멀티탭을 준비하고 화상회의하기 좋은 조용한 구석 자리를 따로 마련해두고 있죠. 덕분에 현지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오시게 됐어요. CNN 취재진이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기자 데이비드 윌슨은 이건 단순한 카페 문화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죠. 한국인들은 여행지의 카페를 제3의 업무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맨해튼의 주요 카페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고속 와이파이와 충전기 대여는 기본이 되었고 화상회의용 부스를 설치하는 곳도 생겨났죠. 심지어 일부 카페는 한국 고객들을 위해 시차를 고려한 운영시간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한 스타트업 직원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워케이션 스타일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저도 휴가 갈 때 이런 방식을 시도해 보려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셨죠. 이런 변화는 카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처 명품 매장들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독특한 쇼핑 패턴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특히 5번가의 럭셔리 브랜드 매장들은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번가의 명품 매장들은 분주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과 구찌 매장 앞에는 여느 때처럼 긴 줄이 이어졌죠. 하지만 매장 직원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침 첫 고객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세요. 구찌 매장의 수석 세일즈 매니저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오히려 편해요. 이미 구매할 제품을 정해두고 오시거든요. 심지어 제품 코드까지 다 알고 계시죠. 매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인 고객 프로토콜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고객이 오면 제품 가격표 대신 세금 환급 계산기를 먼저 준비하고 시즌 할인 정보까지 미리 챙겨둔다고 하네요. 루이비통 소호점의 매니저 마이클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 고객님이 오셔서 다음 시즌 신상품의 출시 일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보는 저희도 아직 본사에서 받지 못한 거였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분 말씀이 정확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인들의 철저한 쇼핑 전략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우연히 본 한 고객의 메모장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빼곡했죠. 뉴욕, 파리, 런던 매장별 가격 비교, 신용카드사별 혜택 분석, 면세 한도 계산표, 전 세계 재고 현황, 시즌별 할인율 패턴, VIP 혜택 비교. 다른 관광객들은 매장에서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사요. 티파니 5번가 매장의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객들은 달라요. 구매할 제품, 사이즈, 컬러까지 다 정해두고 오시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 세계 매장 가격을 엑셀로 정리해 오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런 한국인들의 쇼핑 스타일은 뉴욕의 명품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샤넬은 한국인 VIP 라운지를 신설했고 구찌는 한국어 가능 직원 채용을 늘렸죠. 심지어 일부 매장은 한국의 주요 명절에 맞춰 특별 프로모션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버버리 매장의 세일즈 담당자 스티브가 털어놨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도 더 전문적으로 성장하게 됐거든요. 이런 변화는 곧 뉴욕의 대형 백화점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시스, 삭스 피프스 애비뉴, 블루밍데일스. 유서 깊은 백화점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죠.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지점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나와 매장을 정비하고 있었죠. 한국인 고객들이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동선을 따라 특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먼저 준비해요. 메이시스의 고객 서비스 매니저 사라가 말했습니다. 한국 고객들이 자주 찾으시는 브랜드 위치, 세일 정보, 심지어 피팅룸까지. 모든 걸 미리 체크하죠. 이분들은 절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삭스 피프스 애비뉴의 마케팅 디렉터 제임스 윌슨은 특별한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연구한 보고서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소비는 완벽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시즌별 할인 시기와 폭을 미리 예측.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 최적화. 리워드 프로그램 혜택 분석.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 비교. 매장별 재고 현황 실시간 체크. 이런 철저한 분석은 저희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백화점들이 한국인들의 쇼핑 동선을 따라 매장 구조를 재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블루밍데일스의 매장 기획 담당자 마이클은 이렇게 설명했죠. 예전에는 고객들이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동선을 복잡하게 설계했어요. 그런데 한국 고객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효율적인 쇼핑이 오히려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곧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효율적인 동선 덕분에 고객들의 쇼핑 시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구매율은 높아졌다고 해요. 버그도프 군맨의 실적 보고서를 보니 놀라운 수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의 평균 체류 시간은 다른 관광객의 절반 수준이에요. 하지만 객단가는 30% 이상 높았죠. 이분들은 정말 스마트 쇼퍼예요. 매장 관리자 줄리아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다른 백화점들도 이런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 도입, 모바일 결제 확대, 세금 환급 자동화 등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미국 백화점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전미 백화점 협회는 최근 리테일 혁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국인 고객 서비스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었죠. 협회 회장 로버트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백화점이 변해야 합니다. 한국인 고객들이 보여준 새로운 소비 패턴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리테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물결은 백화점을 넘어 미국의 공항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JFK 공항의 면세점들은 이미 한국인들의 쇼핑 패턴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었죠. JFK 공항의 터미널 4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설치된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기 시간부터 최적의 이동 경로까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아이디어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서 왔어요. 공항 혁신팀 리더 마이클 브라운이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앱을 분석해보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스마트 패스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동선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최적화된 이동 경로예요. 체크인부터 게이트까지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실시간으로 제안해주는 시스템이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안 검색대 책임자 톰이 회상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항상 가장 덜 붐비는 검색대를 찾아가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공항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앱을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이제는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죠. 공항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터미널 5의 수화물 담당자 제시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항상 수화물 태그를 찍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셨죠. 저희도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전체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덕분에 분실 수화물이 60%나 줄었답니다. 심지어 공항 내 편의시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역에는 휴대폰 충전소가 늘어났고 와이파이 속도도 개선됐죠. 공항 카페들은 이제 작은 업무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공항 운영 책임자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변화 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죠. 모든 국적의 승객들이 더 편리해졌다고 응답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동 체크인 선호도를 반영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이제 공항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심지어 다른 미국 공항들도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CNN 교통 담당 기자 사라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효율적인 여행 문화가 미국의 공항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워케이션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실리콘밸리의 한 회의실,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의 연구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 분석 데이터가 가득했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구글의 사용자 경험 연구팀장 제임스 김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행 중에도 놀라운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시차를 활용한 업무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주목한 건 한국인들의 스마트 워케이션 스타일이었습니다.
메타의 워크플레이스 팀 연구원 리사는 이렇게 설명했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일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현지 관광. 오후 3시부터 4시 카페에서 이메일 체크. 오후 5시부터 10시 한국 본사와 업무. 주말 완전한 휴식과 관광. 이런 방식으로 휴가도 즐기고 업무 효율도 높이는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들의 테크 활용도였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업무 도구, 실시간 협업 플랫폼, 프로젝트 관리 앱까지 모든 디지털 도구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죠. 애플의 UX 디자이너 마이클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지난주 블루보틀에서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놀라웠죠. 그들은 카페를 마치 이동식 오피스처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화상회의용 링라이트까지 챙겨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관찰 결과는 곧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개발팀은 타임존 최적화 기능을 새로 도입했고, 구글은 스마트 워케이션 모드를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워케이션 스타일은 미래의 업무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IT 분석가 토머스 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일과 삶의 경계가 더욱 유연해질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이 표준이 될 테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이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워케이션 플래너라는 앱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대표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스타일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일과 여행을 섞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 앱도 이런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실리콘밸리를 넘어 미국 전역의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뉴욕의 대형 금융사들도 한국식 워케이션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LA의 미디어 기업들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거리에서 LA의 해변까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여행 문화는 미국의 서비스,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었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CNN 기자 데이비드 윌슨이 6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JFK 공항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 특별한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미국의 관광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카페의 워케이션 존, 명품 매장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백화점의 효율적인 동선 설계. 이 모든 혁신의 시작점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삭스 피프스 애비뉴의 매니저 사라가 회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쇼핑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이미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자사의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여행 앱은 한국인들의 동선 분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애플은 스마트 워케이션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미래학자 마이클 톰슨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과 삶의 경계가 더욱 유연해지고 모든 것이 데이터로 최적화되는 미래. 그들은 이미 그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관광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의 효율적인 동선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JFK 공항의 혁신팀 리더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마치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된 혁신이 전체 산업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죠. CNN의 특별보도 한국인이 바꾸는 미국의 마지막 장면. 타임스퀘어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일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 주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기자의 마지막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는 선구자들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만든 새로운 문화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항, 카페, 명품 매장, 그리고 실리콘밸리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다녀온 곳들을 돌이켜보니 새삼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여행 문화를 단순히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영향력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여행 방식이 어느새 미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